지역의 주요 사안을 되짚어봅니다. 오성수의 뉴스 분석. 광주매일신문 오성수 편집국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주제가 광주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처음 듣고 또 생소해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광주를 이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사실 경제자유구역이란 말은 좀 들어보셨잖아요. 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도 그쵸? 있고요. 근데 광주 경제자유구역은 좀 아마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경제자유구역은 전국적으로 한 7군데가 있는데요. 네. 광주 경제자유구역은 이용섭 시장이 후보 당시 이제 내걸었던 공약입니다. 네. 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뭐 도시 그 개발 계획과 관련된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또 우대 조치가 적용이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좀 광주의 좀 투자와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 좀 경제 자유구역으로 조성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용섭 당시 시장 후보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그런 사항입니다. 네, 그렇다면 광주를 어떻게 이 경제 자유구역으로 조성하겠다는 건가요? 네, 광주시의 당초 계획은 이렇습니다. 먼저 빅그린 산업 산단과 또 남구에 있는 도시첨단 산업단지 그리고 광주 공항부 있잖아요. 네네. 이제 광산에 있는 그리고 이제 광주역을 이런 지역을 경제 자유구역으로 만들겠다 하는 안이 당초 안이었는데 네. 이제 광주시가 지난해 이제 7월 6일 하반기에 검토를 해보니 광주역 개발 사업은 대통령 공약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었고요. 네네. 광주공항 이제 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공항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 4곳에서 이제 2곳으로 대폭 축소를 해서 네. 빅그린 산단은 자동차 특화 산단으로 또 남구 도시첨단 산업단지는 에너지 산업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경제 자유구역으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하에 오는 6월에 이제 정부에서 실시할 경제 자유구역 2차 기본계획 추가 신청에 포함시키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또 광주의 경제와 일자리를 위해서는 성사돼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 좀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요? 네, 이 경제 자유구역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제 연구 용역 단계가 필요한데요. 네. 쉽게 말하면 밑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근데 사업의 타당성이나 방향 그리고 계획 등에 대한 사전 조사와 연구가 이제 진행돼야 되는데 네. 이를 위해서 광주시는 지난해 예산 2억 3천만 원 정도를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구를 담당할 연구기관을 모집할 용역 공고를 냈었는데 지난달 12월 1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연구 이 공고 마감일이 지난 2월이었거든요. 이제 네. 신년 엊그제였었는데 응찰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진행이 더 이상 이제 안 된 상황이었는데 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업이 필요합니다. 즉 연구 용역이 필요한 사업인데 이 단계부터 이제 멈춰버린 상태입니다. 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네, 일단은 그 광주시가 혹시 이제 연구 용역 비용이 이제 과업 규모에 비해서 너무 적었던 거 아니냐. 비용이 적어서 혹시 관련 전문기관에서 응모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했더니 사실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이제 산업연구원에 문의를 해봤더니 네. 용역 비용은 뭐 적절했다. 규모에 비해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서 있었는데요. 결국 이제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 경제자유구역의 핵심 내용이 이제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수요 조사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 투자 유치 수요 조사가 있는데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해당된 연구기관에서 좀 응모에 좀 머뭇거리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울산하고 비교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같은 민선 7기에 시작을 했는데 울산은 상당히 좀 진척이 되고 있다고요? 네, 울산은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울산도 민선 7기 들어서 이게 지난해 이제 7월이었죠. 7기 네네. 들어서 이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 일련의 사업을 추진을 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지난해 11월에 이미 울산 발전연구원이 이제 용역을 맡아서 이제 착수 보고회를 이제 가졌고요. 네. 후보지도 한 9곳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선정을 했습니다. 그 울산과 비교해 보면 이제 광주시는 사업 진척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광주시는 향후에 이제 계획과 대책 어떻게 수립하고 있나요? 일단 광주시는 이 경제자유구역 조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욕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15일 재공고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도 이번에 재공고에서 응찰자가 없을 경우에 이제 수의 계약으로라도 진행을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네.
수의 계약으로 만약에 하더라도 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또 관계 부처와의 사전 협의 등이 진행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추가 지정이 지금 예정돼 있는 6월까지 수행해야 하는데 사실 이가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좀 그런 현상들이 나와 있고요. 시가 추진 중인 이 경제자유구역 조성은 사실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이제 효과와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정부 관련된 부처나 또 외부 기관 또 다양한 연구단체들과 협업을 통해서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그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광주 경제자유구역 조성 사업, 이용섭 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던 만큼 사업이 조금 더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동구의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광주 동구청이 민선 7기 들어서 여러 참신한 정책과 이제 아이디어 계획들을 계속 내놓고 있잖아요. 이 시간에도 네. 이제 몇 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랬죠. 예. 이번에는 일자리 종합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네. 이제 동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취약한 점들이 많이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지역을 좀 살려야 되는 지역 상권이 가장 영향이 큽니다. 동구는 특성상 이 지역 상권을 살리고 또 민생 안정에 좀 활력을 놓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 일자리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해서 3대 분야 6개 핵심 전략을 이제 수립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3대 분야 6대 핵심 전략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나요? 제가 살펴봤는데요. 이 3대 분야라는 것은 이제 일자리 창출,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일자리 인프라, 즉 일자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 그리고 일자리 개선, 좀 더 좋은 일자리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게 이제 3대 분야로 이제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6대 분야라면은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랄지라면 또 동구 같은 경우는 상권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이 7대 상권에 대한 각 상권에 대한 특성화 사업 그리고 지역 핵심 자원의 활용 그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이렇게 해서 약 6개 분야 특히 이제 이 중에서는 이제 소상공인들의 보험 육성이 들어가 있는데 동구에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 동구 계획을 보면 이런 일련의 사업에 총 127개 사업, 약 130개 사업에서 2만 5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런 내용들인데 뭐 구체적으로 보면은 뭐 노인 일자리가 한 95개 사업에 한 2만 1,000명 이렇게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많이들 알다시피 동구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없는 곳인데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까 싶거든요. 네, 동구가 사실 이 산업단지가 없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예전에는 사실 수년 전만 하더라도 동구는 뭐 충장로, 금남로, 광주의 대표적인 소비 주요 핵심 지역이었지 네네.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마저도 이제 이동이 되면서 네네. 실질적으로 이제 구도심으로 어떻게 보면 정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게다가 이제 거주민들도 많이 이제 좀 젊은 층은 좀 많이 좀 떠났거나 들어오지 않는 현상들이 있는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고령층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물론 네네. 주민 수도 가장 적습니다. 네, 광주 그렇죠. 5개 구청 예, 중에서. 그래서 더욱더 이 맞춤형 일자리가 좀 시급합니다. 사실 이 지역 맞춤형 일자리라는 게 이제 굉장히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쓰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특성 때문에 동구는 더욱더 와닿는 말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계획들이 정말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지역에 대한 파악과 분석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에 맞는 정책 수립과 정말 세심한 그리고 디테일한 실천이 뒤따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동구의 이번 일자리 종합 계획이 동구의 일자리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